안녕하세요. 오늘은 멕시코 여행 이야기 2탄입니다. 저번에 촬영할 때 마이크 없이 촬영을 해서 제대로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편집을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.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를 착용하고 촬영을 하니까요. 끝까지 들어주세요. 제가 멕시코 여행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이제 월드컵이잖아요. 월드컵 하니까 생각이 난 이야기인데 처음에 언니가 멕시코에 갔을 때 한국이 다른 나라랑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한국이 진 거예요. 한국이 져서 멕시코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. 언니가 멕시코에 도착을 했어요. 언니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한국 덕분에 우리가 지금 행복한데 너가 한국인이라고? 너무 좋다. 이러면서 엄청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. 원래도 멕시코 사람들이 엄청 착하지만 원래 기분이 좋은 상태면 더 착해지잖아요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한국이 축구가 진 거는 안타깝지만 우리 언니는 좋게 됐네?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오늘은 멕시코 옷을 입어봤고 축구 유니폼이어서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.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습한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놀랐다고 했잖아요. 날씨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너무 완벽한 나라였는데요. 그것보다 더 놀랐던 거는 음식이었어요.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. 사실 한국도 미식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. 한국인들은 원래 있었던 음식에 이것저것 조합해서 더 맛있게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 나라 음식도 충분히 맛있지만 역시 1위는 한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멕시코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언니, 멕시코는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나는 이제 멕시코 국기만 봐도 입맛이 돌아.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멕시코 문화 자체가 음식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서 음식이 맛없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는 거예요. 이 점이 한국과 꽤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언니는 곱창 타코를 가장 맛있게 먹었고요. 저는 랍스타 타코를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더라고요. 한국은 타코의 그 또르띠아가 밀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언니가 멕시코는 옥수수 분말이랑 밀 중에 선택할 수 있다. 근데 밀은 많이 먹어봤으니까 옥수수 분말로 먹어봐 해서 옥수수 분말로 된 또르띠아를 먹었어요. 저는 밀이 더 맛있더라고요. 타코를 먹을 때 콜라를 같이 먹었거든요. 콜라가 엄청 저렴하더라고요. 저는 콜라가 너무 맛있었어요. 끝맛이 좀 텁텁하지 않고 개운하게 마시는 느낌? 그래서 콜라가 양이 많아도 물처럼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. 안 그래도 저는 콜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냉장고에 콜라를 쫙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. 근데 한국의 콜라보다 멕시코 콜라가 더 맛있어서 굉장히 천국이었습니다. 그리고 신라면은 어떻게 다를까 비교도 해봤는데 일단 외국이다 보니까 컵라면 안에 포크가 있었고요. 한국 신라면은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 되는데 멕시코 신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. 그 점이 좀 달랐어요.
음식이 가장 맛있는 나라를 뽑자면 첫 번째는 한국이고 두 번째는 멕시코, 세 번째가 이제 어디죠? 베트남입니다. 제가 언니랑 스노클링을 하러 갔어요. 근데 거기서 과일을 주시는 거예요. 파인애플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아 잠깐만 이러더니 향신료 빨간색 고춧가루였나? 그거를 뿌리는 거예요. 원래 이렇게 먹는데요. 먹었어요. 맛이 없었어요.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. 과일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왜 뿌린 걸까? 그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. 그거 안 뿌렸으면 멕시코가 1위 했을 수도. 저는 멕시코에 가서 언어의 중요성을 느꼈던 게 약간 워터파크 같은 곳을 갔어요. 거기서 가이드가 되게 진땀 흘리면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었거든요. 저희 차례가 돼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언니가 스페인어로 하셔도 됩니다. 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되게 빵긋 웃으면서 스페인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언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영어는 매뉴얼대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스페인어는 매뉴얼에 자기가 알고 있는 꿀팁까지 포함해서 더 부가적으로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언어가 통했을 때 여행이 더 쉬워지는구나.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구나 느꼈어요. 그리고 스노클링 하러 갔을 때 안내방송 같은 걸 해주더라고요. 처음에는 스페인어가 들렸어요. 그래서 스페인어가 들렸을 때 언니가 옆에서 통역을 해줬거든요. 그 다음에는 영어가 들렸어요. 영어가 들리니까 옆에서 영어를 통역해 주더라고요.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어요. 언어를 많이 알게 되면은 일상이 조금 더 재밌어진다는 거예요. 원래는 그냥 지나쳤던 간판인데 내가 만약에 그 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으면 저 간판에 써져 있는 저 단어 이 뜻이잖아 하면서 재밌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자신의 커리어든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이든 취미생활이든 어떤 이유로 한국어 공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나라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진짜 멋있어요. 저는 스노클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멕시코에서 스노클링을 좀 많이 했어요. 스노클링 하면서 든 생각이 아직 공룡이 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무슨 익룡 같은 새가 있는 거예요. 펠리칸이라고 하나요? 저는 그런 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. 멕시코에서 처음 보는 거였어요. 너무 자유롭게 바다에 있더라고요. 제가 스노클링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었어요. 물고기를 구경하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펠리칸이 제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. 엄청나게 긴 부리가 금방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것 같더라고요.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. 펠리칸은 지금 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이드도 없이 1대1로 마주친 거예요.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또 마주쳤어요, 펠리칸을. 워터파크에서 놀고 있었어요. 펠리칸이 있는 거예요. 그래, 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펠리칸이 이러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. 두 눈이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. 저는 뭐야, 나를 왜 봐? 긴장하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이 상태에서 날개를 이렇게 휙 피더니 파다다다닥
달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다가 으악 하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쓰러졌거든요.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달려가지고 제 근처에 있었던 물고기를 이렇게 사냥하려고 달려온 거였는데 마침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줄 알고 너무 겁먹었던 거예요. 근데 이상해요. 왜 이상하냐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. 아 해서 도망가면 저 멀리서 다시 이러고 있고 달려오고 도망가서 다른 데 있으면 달려오고 이 정도면 목표가 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.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. 아무튼 너무 무서웠습니다. 다행히 잘 살아있고요. 그 워터파크는 굉장히 가격이 비쌌어요. 일단 그런 펠리칸도 볼 수 있었고 굉장히 컸거든요. 제가 원래는 사진도 안 찍고 영상도 안 찍거든요. 그래서 멕시코를 갔지만 자료가 적어요. 그래서 좀 아쉬워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지 않아서 눈으로 담았거든요. 눈으로 담으니까 오히려 더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해외여행지가 멕시코거든요. 앞으로 다른 해외를 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변한다면 변했다고 말하러 올게요. 또 웃겼던 게 약간 숲길 같은 곳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 경고 문구가 있는 거예요.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멧돼지가 출몰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여기 멧돼지가 출몰할 수도 있대 라고 말을 했는데 언니 입장에서는 언니 멧돼지가 있어 로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언니가 뭐? 야 피해! 막 이랬어요. 내가 이미 멧돼지를 발견한 상황이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. 우린 이미 죽었어. 그리고 비버를 봤어요. 그 저스틴 비버 말고 동물 비버를 봤는데요. 빵가게 앞이었어요. 워터파크 안에 있는 빵가게 앞이었는데 비버한테 사람들이 빵을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비버는 받아먹고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우니까 비버한테 빵을 주고 싶어서 그 빵가게에서 빵을 사오는 거예요. 좋은 사업 구조 아니에요? 그 사장님이랑 가족인 비버 아니었을까?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거는 막 재밌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. 막 물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그래서 대박이다. 와 불길이 여기까지 느껴지네? 와 저기서 어떻게 축구를 하지? 그러니까 축구공이 있는데 축구공이 있는데 불로 된 축구공이어서 그거를 막 발로 놓고 불길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. 와 너무 신기하다. 재밌긴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양 옆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. 말을 타고 막 공연을 하는데 스케일이 엄청 크다고 느껴졌어요. 그거는 영상으로 남기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. 언니가 멕시코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줬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언니는 숙소가 좀 아쉬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마지막 날 숙소는 좋았지만 그 전까지 있었던 숙소는 좋지 않았다고 그 점을 좀 아쉬워 하더라고요. 마지막 숙소가 진짜 대박이긴 했어요. 일단 엄청 컸고요. 2명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크다고 싶을 정도로 컸어요. 저희가 있는 방만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고 그 수영장 앞에 바다가 있는 곳이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수영장이 공용이긴 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안 왔어요. 그래서 저희는 숙소에 있다가 수영장 가고
바다로 가고 또 바다 갔다가 수영장으로 넘어오고 수영장 갔다가 다시 숙소로 가서 바로 씻을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마무리까지 행복했던 멕시코 여행이었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